안녕하세요. 든든햇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순간은 언제가 있을까요? 학교, 결혼, 직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집을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땅을 매매할 때, 가게를 오픈할 때 등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큰 결정인 경우가 많겠죠.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는 하지만 부동산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서명하는 것은 눈 감고 길을 건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계약서상에 생각지 못했던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예상치 못한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고요. 내가 아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확인과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계약서를 볼 때 우리가 신경 써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계약서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란 부동산 계약서는 땅, 주택,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팔거나 또는 빌릴 때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계약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들을 기록한 법적인 문서예요. 그리고 모든 계약의 조건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이름, 사는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부동산의 위치와 가격, 계약일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인 경우는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 빌리는 사람, 임차인의 이름과 빌리는 기간, 월 차임이 얼마인지 등이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거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이 파는 사람이고 매수인이 사는 사람이죠.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보, 양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의 표시. 매매하려는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 구조와 면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매 대금과 지불 방법. 총 매매 금액과 계약금은 얼마인지, 중도금은 얼마인지, 잔금은 얼마인지 금액을 기입하고요. 지급 일정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유권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는 시기와 방법, 그리고 관련된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의 인도. 부동산을 언제, 어떠한 상태로 인도할지 분명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자 담보 책임. 보이지 않는 하자에 대해 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약의 해제 및 위약금. 계약 불이행 시 처리 방법과 위약금에 대해 정확히 명시합니다. 보통은 매수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의 2배로 배액 배상을 합니다. 하지만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덟 번째는 특약사항입니다. 표준계약서에 없는 추가적인 협의사항을 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중개업자의 정보. 중개를 통한 거래인 경우 중개업자, 부동산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렇듯 부동산 계약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도인, 매수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알아볼 건데요.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부동산의 정보에 대해서 들어가야겠죠? 부동산의 세부 내용을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확인하면 되고요. 부동산에서 보통은 미리 작성해 줍니다. 면적 부분은 전용 면적을 기입합니다. 두 번째, 계약의 내용. 임대차에서 중요한 보증금과 계약금 등을 기재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10%로 하지만 정해진 내용은 아니에요.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하고요. 잔금 날짜도 정해주고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하지만 서로 합의한다면 1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약사항. 모든 계약에는 특약을 추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이나 임대차, 하자, 위약금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꼭 미리 정해놔야 해요. 많이 생기는 사항은 전세자금 대출이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벽 타공이나 애완동물 금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지불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다는 내용이나요.
대항력에 대해서는 대항력에서 전입신고 시 행정처리 기관이 처리할 때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이용하여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미리 내용을 넣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주택이 손상되었을 때 원상복귀의 부담이라든지 계약 중도파기 시 중도수수료 부담 등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넣을수록 분쟁이 쉽게 해결되겠죠? 중요한 포인트와 결론은요. 부동산 계약서는 그냥 평범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분쟁으로 이어지면 서로 피곤하고 소모적인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신경 쓰이는 부분은 미리 합의하여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금액이 큰 거래인 만큼 계약 금액과 지불 방법, 해지 조건은 꼭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습관으로 안전하고 부자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